고민하기보다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어떤 걸 봐왔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개월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왔으니까 오늘 4월 1일이니까 딱 3개월인데요. 3개월 동안 좀 많이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 전에도 모르는 건 아니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어렴풋이나마 많이 알고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책임을 가지고 좀 더 또 감성적으로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가장 크게 제가 3개월 동안 보았던 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다분히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다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카메라 넘어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런 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되게 성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을 많이 못 찾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분들께서도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게 현황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자 그래서 지난 저희 신년 하이라이트 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기는 한데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죽음의 계곡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회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초기에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써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이것저것 돈을 막 쓰다 보면은 성장을 못 해요. 계속 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투자를 한 것에 기반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죽음의 계곡에서 탈출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죽음의 계곡에 계속 있어버리면 그냥 저기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공하기 전에 그만큼 힘든 시간을 회사들은 거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사업 성공해가지고 쭉쭉쭉 성장하고 돈 잘 버는 회사는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죽음의 계곡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아직 죽음의 계곡 끝자락에 걸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는 회사들은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회사는 98년 창업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이제 사업화를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매출 보시면 알겠지만 8배에서 10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도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성장을 못해서. 그러다가 2001년 사업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는 회사들은 벗어나는 시점부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빠져나오는 회사들이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느냐 12월 매출입니다. 12월 매출 2012년에서 13년 갔을 때 우리가 7.3%, 13년에서 14년까지 4.0% 성장을 했는데요. 14년에서 15년 사이에 제가 35.9% 성장을 해요. 매출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수치로서는 우리가 그 성장의 힌트를 조금 찾았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확실히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고 있느냐 아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는 그런 회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만화 슬램덩크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잘 모르실 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송대섭이라는 친구가 흐름은 우리 스스로 가져오는 거라고. 힌트는 우리가 발견을 했고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을 했고 이제 흐름을 우리가 가져올 차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져오느냐가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앞에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동진 님 말씀하셨는데 16년이라고 16년이나 사업을 했어요. 되게 오래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6년 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체로 그렇고. 근데 16년 동안 우리가 획기적인 발전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뭐 다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중에서 좀 더 성장을 위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위 말해서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리스타트업이라고 붙였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를 열심히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려가지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걸 변화를 시키고 우리가 위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한다는 개념에서 리스타트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개념이 성장하는 회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딱 바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세 가지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마인드를 조금 생각을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한계에 대한 생각, 두 번째가 일에 대한 생각, 마지막에 이제 변화에 대한 생각인데 이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지만 쉽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계에 대한 생각. 제가 3개월 동안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예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서로 먼저 긋고 있지 않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진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우리 회사에 나쁜 생각을 갖고 뭔가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그냥 규정짓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런 거 못하는데요.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못하는데요. 근데 이게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안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프린팅 관련된 시장을 보통 이렇게 7개죠. 7개로 구분을 해요. 뭐 디자인, 포토, 사인, DM, 마케팅 쪽, 뭐 라벨 패키징, 출판 쪽 이렇게 쫙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우리는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제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에 되게 포커스를 하고 있고 디지털 물량 수주해오려고 되게 애쓰시고 계시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디지털 물량이 워낙 뭐 마진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그게 다인가? 통계 자료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쇄량의 디지털로 생성되는 건 5%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5% 기준. 우리는 굉장히 좁은 시장에서 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쇄량 5%밖에 안 되는 이 회색 말고 파란색으로 된 데만 가지고 우리가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되게 고생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만큼의 참 성장을 이루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고생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맨날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 자랑할 때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나가서 그렇게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막 하라 그룹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 꼭 하잖아요. TPS 20몇 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파주에 큰 공장이 있고 타라 유통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이 유통회사를 갖고 있고 소싱 능력이 좋고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그 정도가 있는데 아무도 그런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냥 우리 한계에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개개인한테 그거를 다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강제를 하는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얘기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는 못하는데요. 좀 바꿔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하는데요. 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기 시작할 때부터 고객들도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타라그래픽스는
교육교재 만드는 회사고요. 디지털 물량하는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입니다. 명함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규정을 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알 바가 없으니까. 고객들이 뭐 우리를 얼마나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우린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우선 많이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구슬 서말도 꿰어야 보배라고. 구슬은 서말이 우리가 있는데 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드릴게요. 이런 거. 상품에 대해서 정보 개발하고 교육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부터 뭐 변적에 대한 지원까지 다 하고 뭐 이것저것 희한한 제품들을 수주해와도 그거에 대해서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지원해드리는 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만 이해해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강제니까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께서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쥐어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지었던 그 한계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우선 좀 깨달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고객들과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한계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인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출근 되게 하기 싫으시죠? 저 되게 싫어요. 저 되게 싫을 때가 많아요. 되게 싫을 때가 많아요. 일이 힘들고 하기 싫을 때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재밌을 때도 많죠. 재밌어가지고 신나서 할 때도 많지만 되게 힘들 때가 아마도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쭉 봐온 바에 의하면. 근데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서 일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일을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은요 경험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5년 분석 포상 받으셨잖아요. 뭐 경력 있으신 분들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입사했을 때 나하고 5년 지난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되게 부끄러워요. 5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디자이너분들 5년 전에 작업한 거 한번 꺼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기획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5년 전에 고객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보고서 뭐 썼는지 한번 꺼내보세요. 되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만큼 일이 나를 단련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라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게 뭐 역량이라는 이름도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는데 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 제일 큰 자산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을 주는 건데 그럼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하면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급여도 올라가고 책임도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좀 진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다 희망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파라그래픽스에서 인정받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인정해드리면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니까.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사업이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거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남한테 미루든지 왜 문제가 발생했냐고 질책만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빠꾸가 났어요. 미팅 30분 뒤인데 운전석에 김흥주 팀장이 앉아있고 조수석에 박영훈 팀장이 앉아있고 이태균 팀장이 정비 담당이에요. 빠꾸가 났어요. 미팅 30분 남았는데 근데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요. 김흥주 팀장 열받죠. 자기가 운전하다가 빠꾸가 났는데 근데 옆에 있는 박영훈 팀장한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정비 같은 거 하는 거 기한 처리해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태균 팀장이 정비 담당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태균 팀장은 나는 이거 찾아가지고 다 비용 처리하라고 줬는데 왜 안 했냐. 박영훈 팀장은 기한서 올렸는데 재경팀에서 빠꾸 받았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다. 미팅이 30분 뒤인데 우선은 미팅 시간 내에 어떻게 갈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발생한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뭐가 있냐 누가 무슨 책임이냐 가리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고요. 그거를 세 분이 정리를 안 해도
나중에 어차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빠꾸가 왜 났어요? 물어보면 그 다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굳이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빠꾸 났다는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열받으니까. 저도 열받거든요. 뭐 하나 문제 생기면 열받거든요. 씨 누가 그랬어? 이상부터 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속을 풀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내 속을 푼다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려면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 잘못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우리한테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고객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고객이 뭘 해달라 그럴 때 이게 뭐 무리한 스케줄이니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거를 아까 앞에 했던 얘기가 조금 더 연관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이전 작업을 왜 갖고 왔어? 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걸 어떻게 이 안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을 잘 하시면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하라그래픽스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라지 않는다. 모자란다. 네, 모자란다죠. 뭐 하나 좋은 거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대부분 많이 들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건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들면요.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3일 밤낮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작전. 내가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도 한국 전쟁을 마무리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는 잘 됐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잘해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네바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에서 상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미군의 참모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참모 본부 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반대했대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서해 조수간만에 차 놓고 나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륙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륙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모래사장도 없고 방파제가 되게 많잖아요. 서해 인천 쪽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런 작전은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고. 요즘 말로 풀이면 우리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이 얘기한 거예요, 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네버랜드는 결국은 우리가 아는다시피 성공적으로 그걸 이끌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에 대한 목적이 명확했다. 변화라는 건 언제나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근데 메가더 장군 생각한 거죠. 전쟁을 끝낸다가 나의 비전이고 나의 목표는 인천과 서울을 점령해서 보급선을 차단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인천에 상륙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60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 625 메가도하고 네 여기까지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명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 중간에는 현실적 어려운 거 어떻게든지 해결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결했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되게 많아요. 우리 일하면서 매일매일이 어려워요 사실. 전날 술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어려워요 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 벌러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는 어려운 것들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숙취에 쪄지는 몸을 이끌고 깨나가지고 샤워도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좀 하셔야 되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냥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해요. 본인의 입으로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됨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한계를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면 할 수 있는 법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그게 되게 마초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멘트가 아니라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되게 문제 해결 지향적인 얘기예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게. 고민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으로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그런 의지, 마인드, 마음 자세 그런 게 우리한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어버리기 전에.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목선 인쇄 영업 해보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는데요. 디자인 많이 소재라면 디자이너가 좀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고객이 원래 그런 건 좀 안 되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똑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옵션 인쇄를 어떻게 배울까? 만약에 이걸 내가 수주를 해야 된다면. 아니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TPS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볼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디자이너가 부족하면 디자이너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프리랜서를 쓸까? 아니면 채용을 더 해달라 그럴까? 아르바이트를 쓸까? 그런 고민을 자꾸 해보자는 얘기예요. 고객이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객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한번 던져보자. 그 고객은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에 좀 더 관심이 있겠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계에 대한 얘기, 일에 대한 얘기,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계를 우리가 먼저 듣지 말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일을 잘하는 방법, 일을 잘하는 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라는 거고 세 번째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변화는 되게 한다는 거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미국은 아시다시피 재선 이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 한 번밖에 못하죠. 미국은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세 번부터가 안 돼요. 그게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4선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16년. 마지막 임기 때 죽어가지고 좀 짧아지긴 했는데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업적이 2차 대전을 끝낸 사람이고요. 또 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해결을 한 사람이에요. 경제 대공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나라 IMF 때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수십 배는 더 힘들었던 시기라고들 해요. 매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30명, 40명씩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해결을 한 게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그거 뭐 흔하게 다 하는 건데 그걸 처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을 받았어요. 그런 거 갖고 되겠냐 또 시작해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다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택하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행위이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을 택하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16주년이잖아요. 16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6년 전에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계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16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선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꾸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가 정책을 바꾼다, 전략을 바꾼다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카메라 너머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아 나도 좀 바뀌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잘 안 됐으면은 올해가 17년째니까 17년째에는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성공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찌되었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는 신라 같은 희망과 신호를 봤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켜가는지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를 무엇보다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그리고 회사도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무거웠는데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른 거 없죠 저희. 그래서 올해를 타라그래픽스의 리스타트업이 되는 해로 만들고 싶어요. 재무적인 성과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게 우리 마인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새로 한번 정립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 쉬는 시간을 충분히 쓰셔서 다 써주시고요.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많이 솔직하고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